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반등에 양호한 반응을 보였고 외국인도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우연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세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 같아도 외국인이 팔면 그 자리에서 꺾이는 거고, 폭락을 하더라도 외국인이 사면 올라갑니다. 이게 외국인이 왜 사고 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가 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갈피는 못 잡는데 세력의 갈피는 그나마 어떤 단서라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피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코스피 선물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말에 코스피 선물 가지고 잘 하다가 한 방에 얻어 터져가지고 그만하는 거 보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을 갖고 뭔가 대응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코스피가. 근데 지금 대형주들 어려운 데다가 수익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의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삼성전자가 최고고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분들이 반드시 틀린다는 보장도 없고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지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지만, 이 어떤 인간 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삼성전자를 포기를 해야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 외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적었지만 어제 하락폭이 적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잘 모아가고 일천선 위에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라는 변수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코스피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코스피하고 연동되면서도 외국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매력도가 높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책정을 하기가 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분석을 통해서 뭔가 주식 공부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하는 것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어야 되고, 코스피 대형주 가지고 수익을 내는데 공부를 한다? 그냥 외국인이 어떤 구조로 사고 파는지를 연구를 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거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뭐 대체로는 알 것 같습니다. 뭐 해외 한국 증시하고 관련된 펀드로 자금이 유입이 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한국 펀드가 아니라 신흥국 펀드이기 때문에. 그럼 신흥국 내에서 중국을 팔고 한국을 사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건 뭐 참 공부로는 답이 없다. 운의 영역이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외 증시의 어떤 동향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S&P 500하고 나스닥을 본다면, S&P 500은 어제 반등이 요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캔들에서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요게 상승 잉태형이고, 그럼 여기서 그냥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만큼이 더 있습니다. 요번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더 있다. 그러면 잉태형에서도 더 강력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가상화폐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가상화폐 폭락은 주식시장 유동성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같이 내리는 게 아니라. 자꾸 같이 내린다 하고 뭐 모른다,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같이 안 내리고 있고 주식시장에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유동성 스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돈이 이만큼 풀렸는데 스펀지에서 많이 머금어가지고 가상화폐가, 그래서 이만큼이 없어졌고 요만큼만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심한 거품이 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테이퍼링을 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얘들입니다. 가치가 아예 없으니까.
그럼 가상화폐가 골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산시장에서 자금이 빠지는 수순을 밟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 한 200만 원까지 박살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그때 가서 주식시장 폭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단 제가 오늘 2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2천만 원 인출한 거 1,000만 원은 말씀드렸듯이 이 진상 손님에 대해서 제가 판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1,000만 원을 드릴 만한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그냥 뭐 어떤 뭐랄까 에너지 소모를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져버리는 게 나은 소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이 진상 손님에 대해서 제가 어떤 좋은 판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소상공인분들 물론 항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뭔가 서비스 정신에 벗어나는 그런 또 나태하거나 불친절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이분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진상 손님 한 명 실제 매출에는 거의 기여를 할 수 없는 이 진상 손님이 온갖 스트레스를 다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뭐 고객의 아주 1분대 정신력의 절반 이상을 쓰게 만드는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손님이 왕이라는 이상한 풍토 때문에 무슨 자기가 서비스를 받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관계인데 무슨 종부리듯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좋은 판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그 요걸 통해서 그 진상 손님한테 고통받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거고 1,000만 원은 저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인출을 했고 너무 제가 소상하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2천이 빠진 거고 여기서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니라 제 종목은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한 게 있으면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뭐 EV 첨단 소재가 잘 오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보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상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보는 오늘 이제 아주 세게 급등 패턴으로 올라갔습니다. 거래량도 엄청난 규모로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이게 과연 일반적인 에너지로 이게 가능한 것이냐? 개인 투자자들이 상보 좋아 사야지 이것만으로 이런 거래량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러면 이게 이 거래량을 만든 주체가 무엇이냐? 주식을 전량 팔려고 거래량을 만든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사서 올리려고 한 것이냐? 여기서 사고 요 거래량을 다 잡아먹고 또 샀습니다. 그래서 좀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큰 추세 자체가 이렇게 이제 돌아서는 상태고 요때 당시 거래량까지 하면 한 번 더 이런 게 강한 게 생기면 확실하게 이제 뭐 돌아선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본격 상승인데 그런 수순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상한 건 맞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도 조금 더 싸게 사자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네,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뭐 못 샀으니까.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산다 이런 건 좀 그렇고 다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일단 지금은 하늘을 찢을 기세다. 거래량이 이만큼 실렸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봉 주봉에서 다 급등 패턴이니까 단기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월봉도 준수, 연봉도 이제 막 찢었습니다. 보통 이 찢으면 다음 연도까지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보유 종목 중에서 특이한 건 없고 요거
보유 종목은 아니지만. 네, SAT. 제가 SAT를 예전부터 오랫동안 다뤘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왜냐면 SAT가 하는 사업이 뭐 최대주주 지분율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아직도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IT 부품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인 그 회사도 인수하고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이 회사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교통장비입니다. 근데 이 교통장비가 앞으로 자율주행이 도입이 된다면 이 교통장비는 필연적으로 전반적 전체 다 이게 아주 인식이 편하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교통장비가. 그리고 교통장비의 수도 늘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뭐 당장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회사는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지금 보유하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게 이익도 잘 내고 있다, 이 회사가. 가치 대비해서 뭐 이제 저평가를 벗어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거래량도 실리고, 제가 이때 요날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장중 리딩이라고 9시에서 10시 이 댓글로 제가 실시간으로 해드리는 게 있는데,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못 먹어도 고다, 이런 건. 그래서 실제로 못 먹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올라가는 게 이런 미래 가치라는 부분이 명확하고, 근데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이 현재 가치가 다소 부족해가지고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는 현재 가치도 좋은데 미래 가치도 좋다. 이런 게 안 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일봉 주봉 다 급등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지금 사실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런 종목들이 있고,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럼 앞으로 뭘 강조를 해드릴 수 있느냐. 말씀드렸듯이 제노레이 같은 거. 제노레이는 한번 봐야 되겠다. 제가 유안타 증권 HDS에 이제 점점 적응을 하고 있는데, 써보니까 좀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노레이는 이제 급등 패턴으로 갔는데, 이 급등 패턴으로 가는 걸 보면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벌어질 때 이렇게 뚫고 가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아직 벌어지기 전이니까, 벌어지기 전에 이렇게 뚫고 간다? 그럼 대체로 이게 돌아오는 경향이 강하고 실제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인데,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그래도 말씀드린 이 2.5%의 범위 안에 있다. 그럼 양음양으로 내일 또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더 주목해야 될 건 어쨌든 11,000원까지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 상장 초기에 나왔던 이 거대한 음봉을 이제 여기 절반까지 수습했고, 이번에 올라가면 요거를 다 수습을 하고 신고가로 가게 될 텐데,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얘가 얼마까지 오를 것이냐, 신고가인데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품의 어떤 우수성이나 말씀드렸듯이 현재 가치도 나쁘지 않은데 미래 가치가 좋다라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근데 신고가라서 이제 신고가라는 건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런 겁니다. 신고가. 자,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빨간색만 보면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신고가를 찍었다는 것은 빨간색만 보면 파는 그런 분들이 전부 매도를 했다. 이제는 빨간불만 보면 매도하는 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주들이 수익입니다. 뭐 시간 외에서 아주 높게 사고 이런 경우만 아니면 모든 주주들이 수익인 상태. 그리고 단기 성향에 못 팔아서 안 달라는 사람들은 전부 매도한 상태. 이러면 급하게 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여기서 약간의 매수만 들어와도 쭉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뭐 제노레이가 당장 뭐 제품의 어떤 그런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15,500원을 넘어가면 신고가다라는 거.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 뭐 15,000원에 신고가 썼는데 이게 뭐 2만원 가고 말겠습니까? 그러면 한 3만원은 가겠네? 만약에
안 움직이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움직이면 이건 3만 원짜리다. 그러면 이게 리스크가 뭐가 있느냐? 여기서 떨어져 봤자 뭐 한 10% 떨어지나? 리스크가 10%다. 기대 수익률이 200%다. 매력적인 투자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부 다 모르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뭐 어떻게 종목을 사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모르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찍어도 똑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자, 삼성전자는 여기서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왔으니까 내려오는데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에너지 모아서 내려오면 리스크가 한 65,000원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20% 마이너스 20% 기대 수익률. 삼성전자도 신고가 돌파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 외국인 노름이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신고가를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 이건 글로벌로 노는 회사니까. 그런 걸 따져봤을 땐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왜? 과거에 2017, 2018년 영업이익 분기 17조 이렇게 날 때 주가가 4만 원대. 그리고 지금 11조 날까 말까 하는데 주가가 8만 원대. 물론 시장이 좋아졌긴 했지만 과연 이게 모멘텀이 될 수 있냐고요? 못 갑니다. 그럼 위로 못 간다. 뭐 많이 가야 8만 5천 원이다. 기대 수익률 한 6%, 리스크 20%. 얘는 별로다. 이렇게 이제 기대 수익률 대비 리스크를 따져보면 보다 명확하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방향 잡는 거 사실 뭐 해외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다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뭐 딱히 뭘 보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하는 건 좋지만 단순하게 분석을 하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냥 수급을 가장 우선적으로 ETF 매매를 하시면 단기간에 사고 팔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외국인 매매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코스피를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만 한다면 답을 찾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조금 쉬면서 한번 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대박주는 시작은 500 이하였다. 대박주들은. 예, 시총이 1조인데 이게 뭐 20조 원이 된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거의 뭐 없고 그걸 견딜 수도 없습니다. 근데 500억짜리가 1조가 되는 것은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고 유동성이 계속 몰려와도 1조 원 정도는 뭐 어떻게든 소화가 되니까 20조짜리를 어떻게 소화를 하겠습니까?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 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월 20) 5분 전. 5분 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셀루메드. 예, MZ는 제가 오늘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조만간에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시장이 좋으니까 예전처럼만 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기술. 예, 어쨌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비싸면 안 사기 때문에 살려다 올라가면 안 삽니다. 예. 근데 뭐 제너레이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지만 뭐 근데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게 뭐 이런 고민까지 하시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셨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혼내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예를 들면 이것만 있다면 지금 사도 될까? 이것만 있다면 사실은 혼낸다는 것보다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잘못되는 길로 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혼낸다기보다는 근데 이렇게 막 심사숙고를 하셔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걸 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살려다 올라가면 다음 종목을 찾습니다. 예. 예, 제노레이는 그냥 제 예상입니다. 제노레이는 일단 뭐 당장 갈 수도 있겠지만 11,000원에서 매물을 좀 더 소화해야 나중에 가기가 편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여기서 한 2, 3개월 정도는 더 등락을 하고 갔으면 좋겠고 그러면 항상 그렇지만 마음이 급한 사람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노레이가 이거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급한 마음에 1,800원, 1,900원 찍을 때 사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고통을 받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한 1,200원인데 혼자 1,900원이다. 그럼 제노레이가 한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 이랬을 때 이제 멘탈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본전 찾았다 또 떨어지고 본전 찾았다 또 떨어지고 이분들은 계속 수익이니까 편하게 그냥 변동이 있네 하는 정도지만 이 변동 사이에 평단가가 있는 분들은 멘탈이 진짜 쿠쿠다스처럼 바스라져 버립니다. 본전 됐다가 또 떨어졌다가 나중에 짜증나서 더러워서 판다고 하고 올라가도 기분 하나도 안 나쁩니다. 이때는 왜 속이 다 후련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뭐 한 50% 수익 나는 거를 요 과정에서 이 평단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그냥 날려버리는 거. 근데 이분들은 온전하게 먹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싸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예상은 한 2-3달 정도는 지금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 뭐 물론 당장 오를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오를 것이냐에 저는 당장 오를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그런 거지만 가능성으로만 보면 이게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사시도록 인내를 갖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종목이 나온 게 뭐였지? 형지, NC 제가 뭔가 빠뜨렸는데 분명히 분명히 빠뜨렸는데 그걸 못 찾았는데 이게 형지 일단 뭐 시총이 728억 이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자본이 154억밖에 안 됩니다. 순자산이. 그리고 의류 제조 및 도매 그러니까 의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의류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보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 코로나 때보다는 외출 빈도가 높아질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큰 틀에서 이렇게 추세가 전환을 한 상태인데 이 추세 전환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 이 거래량하고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남다르다. 요거는 뭔가 어떤 팀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무슨 팀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느냐라고 보면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연봉에서 일단 올라탔고 한번 터뜨릴 것 같은 그런 흐름이긴 하고 그리고 일봉에서 뭔가 매도의 흔적이 없습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하락할 때 거래량이 그렇게 뚜렷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올라가면서 또 거래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큰 변수가 없으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가치 측면에서는 편하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적자 보면 분명히 자산 다 까먹을 텐데.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거 주가를 올려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상이니까 어느 정도 이거 까먹는다 생각하고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때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금을 모집을 하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한 30으로 내려가더라도 뭐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는 지분율이고, 그러면서 이 높아진 주가로 인해서 한 300~400억을 시장에서 땡긴다. 그걸로 계속 연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측면에서는 올리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주가를 올릴 만한 동기도 있는 거고 그런 힘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편하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참 먹을 게 그렇게 마땅치 않다. 예. 그거 보고 기다리다 유상증자 한 방 맞으면 골로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요거는 어떤 이익 보정가나 손절가를 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스컷을 예를 들어서 여기를 걸어놓고 주가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푹 빠질 때 자동으로 손절이 돼서 나가게끔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가 하나기술. 뭐 의식을 한 건 아닌데 라임이 맞아졌습니다. 하나 더, 하나기술. 예, 하나기술 시총 4,557억, 순자산 542억, 뭐 가치 대비해서 한 9배 되는 회사고, 2차전지 공정 관련해서 많은 거품이 낀 상태입니다. 2차전지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 상장급 위에서 놀고 있긴 하고, 뭐 근데 사실 이 하나기술이 그런 성장성으로 이제 관심을 받고 실제로 올해 매출이 터지고 있긴 합니다. 2분기부터. 그래서 593억 2019년에, 그리고 작년에 880억, 올해는 예상 2478억. 그럼 이건 성장주 맞습니다. 성장주는 뭐 가치보다는 이제 성장성의 진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성장성을 감안하더라도 주가 너무 달렸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매수 평단가 64,800, 뭐 거의 다 왔습니다. 변동성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 약수익의 90% 매도하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면서 단가를 희석시키고 대응을 잘 하고 계셨으니까,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잘하고 계셨으니까 그냥 다른 계좌에서 수익 나면 여기서 손실하고 같이 퉁치는, 그 퉁치기로 계속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뭐 아직까지 이게 기세가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반 번 정도 뭐 잠깐만 반등이 있어도 파실 수가 있을 거니까 스트레스 너무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징후가 없습니다. 보유하는 게 좀 불안하긴 한데 그 외에는 특별한 징후가 없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요거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고바이오. 제가 옛날에 되게 주식 투자로 인해서 그 한 종목 실수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사정이 안 좋았을 때 요 솔고바이오에서 큰 수익이 나면서, 이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큰 수익이 나면서 어떤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좀 있는 편인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38억이고 5년 연속 적자로 거래 정지가 됐다가 작년에 흑자 내면서 이제 거래가 다시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적어도 1년 흑자가 났으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 상장 폐지가 될 일이 없는 상태에 238억. 과연 이게 238억에 유지가 될 거냐. 238억보다는 회사 가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대주주 지분율이 13.76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뭐 이 지분 가치가 그냥 경영권 프리미엄 빼고 단순히 환산을 했을 때 한 250억? 25억? 25억이면 이 회사를 가질 수 있다. 뭐 일단 뭐 이론은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거래가 재개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올라서 시작하면 할 수 없는 건데 만약에라도 이 가격에서 근처에 한다 그러면 이거 한번 질러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이 아니라 내일 상장인가? 내일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데 뭐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대응을 못 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앞으로는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흑자를 낸 종목인데 이 회사가 흑자를 내고 뭐 그럭저럭 자산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때 다 털었기 때문에 당분간 뭐 큰 적자 볼 일 없을 것이고 이때 털었으니까 근데 시총이 238억이다. 이런 종목이 과연 코스닥에 존재를 할 것이냐. 그러면 뭐 못해도 한 2배는 뛰어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더라도 뭐 400억, 500억밖에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라도 거래 재개 첫날 주가가 안 오른다. 그러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CJ제일제당. 예, CJ제일제당 최근에 신고가 기록하고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코스피가 아니라 이게 코스닥 종목이고 외국인 비중이 낮았다면 그냥 달렸을 건데, 외국인이 파는 바람에 이 신고가 랠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뭐 주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뭐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워낙 강세가 주춤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연적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달리지 못하고 부러진 상태, 부러져 버린 상태인데 또 대형주가 재밌는 게 중소형주는 이렇게 부러지면 다시 살아나기 어려운 반면에 대형주는 또 뭐 이게 신고가에서 못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기술적인 흐름에서 반등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또 곧잘 살아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고 그 CJ제일제당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지금 아무래도 영업이익인데 이 1분기 같은 경우 3,851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CJ제일제당이 1조 원대 중반의 영업이익을 내게 될 텐데 시가총액이 그거를 감안했을 때 절반 수준이다. 그럼 저평가인데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오가고 있고 그리고 CJ제일제당이 뭐 국내 1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냉동식품 시장을 재패를 하고 만두 시장을 석권을 할 글로벌한 식품 회사가 될 것인데 과연 이런 저평가가 말이 되느냐. 예. 뭐 이마트에 대한 접근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노름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고 팔고 하다가 보면 뭐 신고가도 그냥 꺾여버리는 거고 또 폭락하다가도 살아나는 거고 모르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평가를 해소를 할 것이다. 이마트와 함께. 예, 그런 관점에서 이 두 종목을 편하고 관심 있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오늘 상승을 했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조금씩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오버슈팅이 워낙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낙폭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낙폭을 일부러 줄이는 것만으로 해도 투자 가치가 있어서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옵니다.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까지 잘 버티고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그럭저럭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사는 날은 어김없이 사고 파는 날은 어김없이 파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수급의 일정한 동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세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부정적인 이런 하락 추세의 흐름을 좀 돌려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오버슈팅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추세로 갔을 것인데 이 추세대로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상태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예.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카카오 같은 종목은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도대체 왜 안정성이 높은 거지? 이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일반적인 인식하고 일반적인 인식이 조금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의 순자산이 7조 8천억이고,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7,867억. 그러니까 뭐 잘 쳐줘야 시총 8조 원짜리입니다. 앞으로 성장성 있고 플랫폼의 어떤 힘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사실 플랫폼도 여기서 영향력을 더 발휘하게 되면 규제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진상 고객이 네이버 스토어에 소위 말하는 개지랄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판매자가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서비스 이상의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안겨주고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자가, 야,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앞으로 여기서 살 생각하지 마, 이게 정상인데 미쳐가지고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해라 고객하고, 이런 게 플랫폼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지금 자세입니다. 근데 플랫폼 방침대로 가게 되는 게 이게 정의가 아닌 거고 누군가 피해자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경제 논리로만 보면 누군가 똑똑하지 못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가 돼서 그냥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 노력한 거 이상을 벌어서 잘 살아야 되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정치라는 요소가 개입해서, 아니 이런 사람들은 그럼 굶어 죽으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건데, 플랫폼 사업자가 하는 게 점점 이 정치가 필요하게끔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의 어떤 파워가 앞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아서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됐을 때 카카오의 이 주가는 사실상 엄청난 거품인데, 이미 주가 자체도 오버슈팅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 같은 거 큰 거 한 방 나오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거의 시세가 끝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시세가 끝나면 단순히 이제 낙폭을 크게 가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주가가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지금 상승 5파까지 다 나온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면 하락 3파가 남았는데, 그거까지 하면 뭐 주가가 한 4만원? 그것까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일반적인 인식이 카카오는 뭐 안전해, 이런 거 사실 대형주 중에서 제일 안전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카카오뱅크 상장까지는 재료가 남아있으니까 버틸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이 가격을 버텨낼 만한 체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뼈가 부러질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동정보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